김인재 기자의 애매한 이슈, 코스닥 한 이슈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좀 크게. 네, 맞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이제 그 리포트도 많이 만드시고 또 이 투자자도 관심이 많잖아요. 네, M&A라든가 이런 거. 네, 맞습니다. 좀 이렇게 이런 생방송 시간에 나오셔가지고 좀 객관적인 시각을 잘 정리해주면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참 도움이 될 것 같고 인기를 많이 끌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시간 PC 디렉트, 스틸 투자자문, M&A 공방 이렇게 좀 상당히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자, M&A 소식이 들리면은 네, 주가가 요동치기 마련이죠. 특히 코스닥 시장에 웬만한 이 스몰캡들 M&A 한 붙었다 하면은 막 급등했다가 네. 또 이게 꼬인다 그러면 또 급락도 하기도 하고 네, 이런 일들이 많은데 최근에 PC 디렉트라는 회사가 M&A 때문에 주가가 급등했다고 합니다. 네. 좀 전해주시죠, 먼저. 일단 PC 디렉트는 작년 11월 말까지만 해도 2,000원대를 기록했다가 스틸 투자자문의 M&A 소식이 지난 4월부터 보여진 이후로 상한가를 기록해 최고 13,000원대까지 거의 400%가량 급등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조회 공시를 요구받거나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차트를 보면 참 아름답게 올랐네요. 네, 많이 올랐습니다. 네, 아름답다. 이렇게 이런 걸 우리가 좀 아름답다. 이렇게 또 추상적인 용어로 얘기를 하긴 하는데 자, PC 디렉트. PC를 디렉팅? 뭐 이런 뜻인가 싶기도 하고 널리 이렇게 알려진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어떤 회사인가요? 일단 PC 디렉트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PC하고 연관이 있는 기업입니다. 어떤 CPU나 램, 소프트웨어 등 PC 부품을 공급하고 있고 인텔이나 시게이트,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협력하는 IT 유통업체입니다. 국내 총판권을 가진 만큼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지만 유통회사가 가질 수밖에 없는 높은 원가라는 한계로 많은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게다가 최근에 PC 시장이 침체함에 따라 다소 이익이 좀 감소하는 경향도 있고요. 올해 초는 시가총액이 100억 원 내였지만 지금은 상한가를 기록해 한 300원가량 됩니다. 300억 원 정도? 네네. 네, 본사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용산과 부산, 대구, 광주에도 각각 사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PC 디렉트의 일대 주주의 급기야 올랐죠. 스틸 투자자문. 자, 어떤 회사인지.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공시를 통해서 M&A 관련된 그 내용들을 만천하에 많이 알리기도 했는데, 자, 진행 사항도 한번 덧붙여서 좀 한번 좀 점검해 주시죠. 네. 일단은 스틸 투자자문은 권용일 씨를 대표로 하는 자산운용과 투자자문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직접 공덕역 근처에 있는 사무실을 방문하기도 했었는데요. 10명이 채 안 되는 인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M&A 등을 통해 기업 가치를 바로잡고 투자 수익을 얻는 것을 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틸 투자자문의 권용일 대표는 KYI와 그리고 스틸 앵코라는 스틸 투자자문과 비슷한 성격의 회사를 여럿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최초의 스틸 투자자문이 PC 디렉트를 지정했을 때 문제점을 제기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 PC 디렉트의 현재 감사가 회사 이사들과 삼복컴퓨터에서 같이 근무한 경력이 있는 데다 2002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무보수로 일해왔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월급을 안 받고 일하기 네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서대식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는 2004년 말에 네.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특수관계자들과 거래, 그리고 매출 원가, 허위 계상 등을 이유로 해임 권고를 받았습니다. 네. 또 회사가 어떤 이익에 비해서 임원급여가 높다는 것들을 지적했는데요. 그 최근에 그 스틸 투자자문의 PC 디렉트 지분이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그것도 한번 좀 쭉 보여주시죠. 네, 갑작스럽게 많이 증가했는데요. 네. 최초 4월 18일 같은 경우에 8%가량의 어떤 그 PC 디렉트 지분을 보유했다는 공시를 시작으로 차곡차곡 우호 지분을 포함해서 지금은 거의 38%에 달합니다. 스틸 투자자문은 PC 디렉트의 여러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위임받아 지분율을 늘린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많은 지분으로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감사 해임과 신규 감사 선임, 임원급여 재정비, 무상증자 뭐 이런 것들을 제안하고요. 이를 이루기 위해 임시주총을 제시했지만 최근에 법원의 판결이 좀 미뤄져서 아마 오는 17일쯤에 나올 예정입니다. 또 17일로? 네. 참 지분이 40%에 가깝다면 뭐 압도적인 일대주주일 텐데 회사 측에서 상당히 당황을 좀 했겠어요. 예, 많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거의 속도전으로 나왔기 때문에 PC 디렉트 측과 그 당시에 얘기했을 때는 활발한 대응을 못하겠다. 하지만 대응하러 노력하고 있다. 근데 그 대신에 PC 디렉트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스틸 투자자문이 이렇게 제기를 하면서 네. 주가 급등했던 만큼 투자자에게 좀 주의를 요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스틸 투자자문, 이제 PC 디렉트 쪽에서는 좀 주가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그죠? 네. 회사 측에서는. 그런데 이제 예전에 그 팀스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 기사도 보고 해보면 기사 같은 데를 보면 이 개인 투자자가 이제 경영권 참여하겠다 해가지고 주가가 올랐는데 일종의 좀 먹튀 논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이 PC 디렉트 회사 측의 어떤 그 걱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한낱 기우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스틸 투자자문이 이때 좀 뭔가 좀 엮여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지난해 5월에 네. 팀스 경영권 분쟁에서 분쟁의 단초를 제공했던 소액주주 김성수 씨의 자문을 맡은 사람이 그 스틸 투자자문의 계열사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KYI입니다. 그렇군요.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팀스 사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 중소기업만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 조달 물량을 따내기 위해서 가구업체인 퍼시스를 만들었습니다. 아하. 그리고 위장 중소기업이라는 비난받고 그리고 중소기업이 모기업과 동일한 업종인 경우 조달 시장에 참여를 제한한다는 법까지 만들어지면서 팀스 시장이 팀스가 휘청거리게 됩니다. 이때 김성수 씨가 최대 주주로 올라섬과 동시에 경영진의 횡령배임을 지적하며 경영권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야. 이 때문에 주가는 급등했지만 김성수 씨는 KYI 측과 이견이 발생했다며 갑작스럽게 매각을 했고요. 주가는 내려앉았고 김 씨만 시세 차익을 12억 원 가량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 저 역시 또 사실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KYI가 네네. 이 부분에서 이제 먹튀를 했다. 네. 뭐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번 건도 좀 그렇게 유사하게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좀 초기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습니다. 똑같이 진행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권영일 대표에게 물어봤더니 주주 가치의 극대화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에게 명분으로 투자해 준 건 사실이지만 그 위에 지분을 파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야. 즉 자문의 역할까지만 자기 일일 뿐 그 이상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PC 디렉트 같은 경우에는 자신 직접 나섰기 때문에 팀스 사례와는 다를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팀스 사례를 봤을 때 KYI 역시 김성수 씨의 매각 이후 지분 매각을 공시했고 주가는 김성수 씨의 최초 매입가였던 12,000원대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KY는 그 후 횡령배임 소송이나 주주 대표 소송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지분이 없는 상태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도 지금 그런 가능성 때문에 그리고 투자자문사라는 한계도 있고 왜냐하면 자사의 이익도 있고 고객도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 이런 면에서 매도를 완전하게 배제할 수 없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당연한 얘기죠, 그죠? 네. 뭐 자연스럽고 상식적인 얘기죠. 네. 뭐 회사를 인수해서 끝까지 끌고 가겠다. 이런 가능성도 있는 거고. 네. 아니면 뭐 주식 가지고 있는 거니까 공시하면서 팔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스틸 투자자문이 경영 참여 지금 선언하고 있는데 이 외에도 다양한 좀 방향으로 향후 좀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좀 밝히고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최근에 스틸 투자자문이 최초의 M&A 시도와 달리 여러 다양한 방향에 대해서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먼저 이와 관련해서 권영일 대표의 인터뷰를 살펴보시죠. 지금 다각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회사 측과 계속 미팅을 하고 있고요. 서류를 주고받고 있고요. 그래서 회사 측도 어느 정도 화답을 한 상태이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이 아직 결실이 맺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매각도 고려하고 있고, 혹은 우회상장도 고려하고 있고, 혹은 전략적 투자자를 도입하여 저희의 금융기술과 그 다음에 제조업, 유통 비즈니스의 노하우가 있는 전문 경영을 선임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고려하고 있어요. 네,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네, 거의 대부분의 최초의 뭐 M&A나 경영 참여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과 달리 지금은 그것도 사실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KYI를 통해서 뭐 금융투자 회사나 아니면 엔터테인먼트 회사 뭐 이런 것들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확정되면 공시하겠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PC 디렉트를 금융지주 회사로 만들고 그리고
PC 부품 유통회사를 물적 분할을 통해 나눌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거는 코스닥 상장사라는 PC 디렉트를 이용해 우회 상장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들렸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우회 상장을 할 수도 있다? 네네. 오호.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사실은 자, 우회 상장 얘기는 좀 나중에 하기로 하고 네. 지금 이사 선임권은 네.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본인이 직접 뭐 이렇게 이사로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최초에는 사실 감사만 네. 좀 바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감사에 문제가 많으니까 네. 감사에 관련해서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어떤 스틸투자자문의 공태현 이사라는 분을 최근에 감사로 재연했다가 최근에 사회이사를 권영일 대표로 하자고 PC디렉트 쪽에 제시를 했습니다. 현재 대표 재직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최대 주주를 유지해 회사 대표를 변경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경영 전반에 참여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PC디렉트는 갑작스러운 권영일 대표의 사회이사 추진으로 인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회이사의 경우 사실 권영일 대표가 2개 이사의 회사에서 대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회이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공시에서 매각 가능성 또한 내비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스틸투자자문 측은 저한테 얘기하기로 매각 제안서를 제출을 했고 최근에 한 8개 사로부터 연락이 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분 매각은 언제든지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8개 이상의 회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스틸투자자문이 PC디렉트를 통해서 우회 상장할 수도 있다. 네. 이런 방향도 열어두고 있다. 네. 그러니까 다양한 이제 경우의 수가 이제 있는 거잖아요. 네. 거래소 같은 데에서 우회 상장하면은 일단 심사 같은 걸 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 경우에는 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건지. 일단 제가 알아본 바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이사를 바꾸고 좀 더 큰 회사가 작은 회사를 인수할 경우에는 그게 뭐 우회 상장을 다시 그 재상장에 대한 어떤 검토를 하겠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작은 회사, 큰 회사 밑으로 들어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회 상장이 진행되게 되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좀 취재가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객관적인 시각, 종합적인 얘기들을 입체적으로 우리가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참 헷갈려요. 도대체 어떻게 스틸투자자문이 지분을 38%, 40% 가까이 이제 두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정말 온갖 경우의 수를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이 기자가 좀 직접 가서 권 대표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좀 이제 공시도 뒤지고 거래소 취재도 하고 그랬었는데 도대체 향후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좀 보시나요? 사실 지금 거의 모든 방향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갈피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PC디렉트의 주가는 스틸투자자문 이러한 갈팡질팡의 하한가를 이미 기록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또 과거에는 또 PC디렉트가 스틸투자자문 가지고 주가 급등의 원인이라고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반대로 스틸투자자문의 권영일 대표가 주가의 급등한 변동에 대해서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관련해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인터뷰 한번 살펴보시죠. 내년까지도 만약에 경영진이 계속해서 저희 주주 제한에 대해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는 주주 제한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갈아치우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내년 연말까지를 기대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전에라도 저는 주주 제한을 경영진들이 잘 받아들여서 회사 가치를 높일 수 있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단기적으로 주식 투자하는 것은 자기의 책임이 더 먼저 크다는 걸 먼저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네, 상당히 좀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무엇이냐면은 그러니까 스틸투자자문은 일대 주주로서 그죠? 네. 내년까지 계속 좀 지배구조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주 가치를 이제 회사의 가치를 끌어올려서 주주 가치를 높이는 일을 하겠지만 그게 또 이제 혼자만 되는 거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회사 측에서 또 이렇게 좀 잘 호응이 안 되고 대화가 잘 안 되면 서로 이제 싸울 수도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가가 뭐 이렇게 널뛰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막연하게 단순하게 M&A 얘기만 믿고 일반 투자자들이 주식을 뭐 산다든가 이러면은 좀 그런 거는 좀 자제하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사실 PC디렉트 측은 스틸투자자문이 그만큼 어떤 주주 가치의 어떤 상승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현실적으로 제안한 것들 중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모두 다 수락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실제로 스틸투자자문 측이 얘기하기로는 최근에 제시한 무상 증자의 경우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허. 네.
무상증자도 진행될 가능성이 네, 높다.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하지만 사실 스틸 투자자문의 지분은 지금 최대 주주인 서대식 씨 그 대표이사를 넘어섰지만 네.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위임받은 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PC디렉트가 공식적인 최대 주주는 아닙니다. 예, 그런 이유로 사실 과거 팀스 사례처럼 언제든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꼭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어떠한 것도 확정이 된 것이 없는 만큼 투자에 좀 더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약간은 이제 우리 이 기자 얘기를 듣고 이제 말씀을 듣다가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인데, 아니, PC디렉트가 네. 얼마나 좋은 회사길래 저렇게 지분을 38% 이렇게 사는지, 뭔가 좀 이것저것 고치면은 정말 회사가 깜짝 놀라게 좋아질 만한 좀 여지가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습니까? 어때요? 우리 이 기자가 볼 때는? 일단은, 스틸 투자자문 측에서는 그런 식으로 많이 지금 어떻게 내재적인 가치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사실 PC디렉트 측과 얘기해 보기로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IT 유통업체라는 것은 그 기존의 어떤 완제품을 바탕으로 유통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가가 높아서 한 번에 수익을 크게 얻을 수 있는 구조는 사실상 아닙니다. 그리고 PC 시장이 사실 지금상 좀 침체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한 번에 어떤 구조가 개선됐다고 해서 매출이 급성장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소액주주들은 소액주주의 입장이 있는 거고 또 지분을 몽땅 들고 있는 일대주주는 일대주주로서의 또 다른 입장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 둘 사이의 이해관계는 또 분명히 또 다른 거고. 네. 그래서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은 무턱대고 대단한 거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일대주주의 생각이 뭔지 이 회사는 또 PC디렉트라는 회사는 또 얼마나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같이 꼼꼼하게 뜯어보시면 훨씬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 기자 첫 번째 이 방송 출연인데 성공적인 데뷔를 아직까지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죠. 네, 맞습니다. 네, 지뢰밭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네. 네. 종목 탐험 시간으로 넘어갑니다.